going through the night. Under stars, the hearts alight. Gentle.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문 수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도 있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개념을 나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형용사절을 배우기 앞서서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가장 영어 문장의 근간, 법칙이 되는 오형식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 막 옛날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막 이러면서 배우다가 첫 번째로 한 가지 우리가 언덕을 넘어야 됐던 부분이 명사 구와 절에 관한 개념이었죠. 투부정사 ing, 동사 성질을 유지한다, 목적으로 썼을 때 다르다, 해석은 뭐뭐하는 것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명사 절, that, whether if, 의문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 각각 떠올려야 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접속사를 원래 막 주어랑 동사랑 이렇게 때려박는다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감으로 해석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주어 동사를 이렇게 접속사랑 연결도 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낯설다가 그래도 요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얼추 영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다 라는 감정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리막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옛날에 우리가 많이 중학교 때 배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개념 자체가 사실은 많이 어렵지도 않은 시제, 조동사, 수동태 같은 동사와 관련된 개념이 있었죠. 시제, 조동사, 수동태. 얘네들은 좀 할만해.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기억도 잘 나고 한국어에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언어의 규칙들과 많이 충돌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따라오셨을 거라 믿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다시 난이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저희가 앞에서 방금 정리를 했던 형용사 구입니다. 이제 형용사 파트를 넘어오면서 조금 난이도가 다시 예열이 되기 시작하죠. 형용사 구로 쓰일 수 있는 건 뭐 투부정사, ing, pp 이런 분사 형태들까지 정리를 했고, 위치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관계라는 게 뭔가 좀 잘 와닿진 않으나 어쨌든 ing는 하는 거, pp는 되는 거. 근데 영어에서의 감정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가 한국어의 직관이랑 잘 맞지 않아서 좀 헷갈렸었죠. 실제로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여러 시험 형태에서도 반복되어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부터 다시 좀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배우게 되는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입니다. 이제 형용사절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가 하기 시작할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관계사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 녀석은 난이도도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중요성,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영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도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이 형용사절을 제대로 잡고 가느냐 못 잡고 가느냐가 앞으로 내가 독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을 배울 때에는 제가 지령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먼저 이렇게 써놓을게요. 백지에 쓰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한다. 어디? 백지에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를 펼쳐놓고 그 반에서 제일 모자란 애 있잖아요. 그 걔. 지금 떠오른 걔를 이렇게 옆에다 앉혀놓고, 안녕 친구야? 내가 너한테 형용사절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고 백지에다 개념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중요도가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어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 긴 문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자유자재로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가 바로 이 형용사절 파트입니다. 그래서 백지에다가 쓰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형용사절에 대한 개념은 복습하고 잘 알아두기로 한다. 그러면 이게 대체 뭐냐? 큰 범주부터 저희가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식어 자리에서 형용사는 누구를 어버라고? 명사를 그리고 꾸며주는 절덩어리라는 지령을 내려볼게요. 밑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수식어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절덩어리 하고, 이제 형용사, 누나용사, 오빠용사, 형용사를 배울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형용사가 명사를 어디서 꾸며주는지에 대한 형용사의 위치를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보어 혹은 수식어로 쓰이는데, 보어일 때는 저 자리에서 주어를 꾸며주던지 아니면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던지 이런 위치를 갖고, 혹은 수식어일 때 형용사는 짧으면 앞에서, 길면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법칙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왔었죠. 위에가 보어일 때, 밑에는 수식어일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형용사절은 뭐래? 감사하게도 보어일 때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서 쓰이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식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규칙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어로 쓰일 때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수식어 자리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절덩어리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디서 꾸며줄까? 덩어리래, 덩어리. 당연히 짧을 리가 없습니다. 덩어리라는 건 뭐 접속사를 딸고 주어 동사까지 안에 가진 그런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얘가 짧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명사 뒤에서 길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요 형태를 이렇게 끌어다가 저는 크기를 이빠이 키워볼 거고요. 형용사절, 오늘 우리가 배울 형용사절은 항상 기호로 상징화시키면 저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를 미리 나온 말이다 해서 선행사라는 개떡같은 이름을 붙여준다. 앞에 나와 있는 명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형용사절들은 명사랑 관련을 가진다 해서 관계사절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관계사절, 너와의 관계사절. 그렇구나. 명사랑 관련을 가진다 해서 관계사절이라는 이름이 붙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 관계사절은 크게 보면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고 많이 나오는 첫 번째 범주부터 정리를 좀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사절의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국밥 같은 이름은 어디서나 한번은 들어보셨을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한번 써보실게요.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말고도 이제 뒤에서 여러 형용사절 형태를 정리를 할 텐데 요 위에다가 이름이 붙는 원리를 숙지한다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왜 이름이 저 딱으로 붙었는지를 숙지해가면서 정리를 하면은 형용사절 파트는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원칙적으로 잘 정리를 해나갈 수 있는 파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 이름이 붙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문 하나를 써보는 것으로부터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cookie. 거기에는 쿠키가 있다. 그리고 it is delicious. 이렇게 심플한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이 문장을 쓰고 잘 째려보다 보면 이제 구조가 쿠키라는 명사가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and, 우리가 병렬 접속사라고도 불리는 이제 and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문장이 이렇게 동등한 상태로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it이라는 대명사를 통해 쿠키가 반복되는 걸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받아서 대신 써주는 대명사를 써주고 있죠. 근데 잘 보면 이제 영어에서는 한 번 썼던 대상을 뒷문장에서 또 쓰는 거를 좋아하던가요? 싫어하던가요? 네, 몹시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나타나는 걸 싫어하다 못해 혐오해요. 그러다 보면 쟤를 그대로 살려주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은 것이죠. 자, 잘 봐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뭐라고?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지웠다가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만들어줄 것이다. 자, 이 탄생 비화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선행사가, 즉 앞에 나와 있던 명사가 사물, 물건에 가까울 경우에는 이렇게 which라는 형태를 써주기도 하고요. 혹은 that이라는 접속사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자, 드디어 전설의 그 수많은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관계대명사의 탄생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를 형용사절임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분홍색으로 좀 칠을 해볼게요. 자, 저렇게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관계대명사, and 대명사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게 which 혹은 that이라는 형태이다 라는 걸 잘 관찰을 해주시고, 자, 이제 앞에 문장도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줄게요. There is a cookie 라고 이렇게 써보고,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는 쿠키가 있다고, 자, 이 안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덩어리 표시를 해줄 것입니다. 수식어 자리에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꽂아주는 형용사절이 관찰이 되고 있죠. 아, 이게 관계대명사구나.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와 만들었다. 그러면 뒤에서 명사를 데려왔다는 말은 중요한 성분 하나를 납치해서 왔다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 지금 까먹으면 안 되잖아.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지금은 주어 역할을 하던 대명사를 데려와 합쳤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배웠을 때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이제 뭐 MZ세대답게 좀 줄여서 쓰면 주격관대 이렇게 필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물론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저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주어를 데려와 합쳤다 하면은 주격관대, 그냥 명사를 데려왔다 합쳤다 이것만 강조하고 싶으면 관계대명사라고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써볼게요. The man, 남자는 was handsome, 잘생겼었다. And, 그리고 my girlfriend, 내 여자친구는 once loved, 한때 사랑했었다. him, 그를. 아이씨, 빡치네. 죽여버려. 퍽퍽퍽.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시고, 자, 이 문장도 째려보면 the man이라는 명사가 일단 보이고요. and라는 병렬 접속사로 이어진 뒷문장에서 저 man이 him이라는 대명사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 벌써부터 어때요? 저 보기도 싫은 저 man이 뒷문장에서 힘으로 한번 반복되는 걸 또 써주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어서 써주는 게 뭐다? 관계 대명사다. 쟤네 두 개를 합쳐서 써주는 게 뭐다? 관계 대명사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여 영작하시오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제 헷갈려하고 틀리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써요. The man was handsome. 앞에까지는 그대로 써줘야지. and랑 힘을 합쳐서 관계 대명사. 옛날에 who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쓰고 my girlfriend loved, was loved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 너는 정말 틀려버려. 이러지 마. 본인을 위로해줘. 틀렸구나. 친구야, 괜찮을까?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좀 던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저렇게 쓰면 나락간다.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 형태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애초에 관계 대명사는 만들어진 원인이 앞에 있는 저 man이라는 선행사죠.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 다음에 형용사가 길면 명사를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서 붙여준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앞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who. 자, 사람이면 who. 그리고 목적어를 데려왔을 경우에는 whom이라는 형태도 써주고요. 여기다가 먼저 my girlfriend loved, once loved를 써주고 그 다음 주성분을 써주는 형태로 서술형 영작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형용사절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whom이라고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제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면, 남자인데 한때 내 여자친구가 사랑했었던, 이렇게 수식어 자리에서 길게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관찰이 되고요. 그 남자는 잘생겼다 라는 심플한 이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으로 이해가 되면은 who, 그리고 목적어를 데려왔을 땐 그거를 whom이라고 쓰기도 하고, 지금은 얘는 뒤에 주어 동사는 살아있지만 저 주어 동사가 가지던 목적어가 합쳐져서 whom으로 갔죠. 이렇게 합쳐져서 whom으로 갔다라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목적어를 데려왔으면 저희가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목관대. 목격은 조금 그렇다 어감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만 한번 써볼게요.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던 대명사를 데려와서 합친 녀석이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어쨌든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와서 합친 녀석이 관계 대명사구나. 이게 좀 관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일단 한번 기호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름이 붙는 원리를 숙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선행사가 뭘로 반복되고 있었어서? 명사로 반복되고 있었어서 그거를 데려와 납치에 합친 녀석이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 형태다. 선행사라고 불리는 명사 뒤에서 이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혹은 that이라는 접속사로도 쓸 수 있고, 혹은 who, 이라는 형태를 사용하기도 한다. 언제? 목적어가 죽어있을 때는 whom이라고 써주기도 해요. 그러면 뒤에서 명사를 데려와 합쳤다라는 말은 주어 혹은 목적어 보어가 빠져있다는 소린데, 그걸 기호로 형성해보면 이런 모양이 관찰이 되게 되죠. 저렇게 생긴 절덩어리가 수식어 자리에서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형태가 바로 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왜 이름이 붙는 원리를 숙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먼저 강조를 드리자면, 이제 이 관계 대명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뭐가 맞게 물어보는 어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관계 대명사는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빼놓지 않고 항상 문장에서 나오는 그런 절덩어리라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빠져있거나 목적어가 빠져있거나 하죠. 왜? 얘가 뒷문장에서도 반복이 한번 됐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 빠져있는 자리에 선행사를 넣으면 해석이 온전하게 된다는 특징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빠진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고,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빠진다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는 형태는 which, that, whom.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와 납치에 쓴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빠진 문장이 들어간 절덩어리가 된다. 자,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숙지가 되셨으면 그 다음 개념을 써놓고 좀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적어주세요. 대명사의 생략, 이렇게 개념 이름을 적어주시고 요 옆에다가 메모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만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만 생략이 가능하다. 이 설명이 본인이 원래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더라도 선생님 설명을 먼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뭐 목적격에서만 돼요? 막 제가 알기로는 주격도 무슨 비동사 별로 이러지 말고, 자, 일단 원리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위에 있던 문장을 좀 재활용을 해보겠습니다. There is a cookie which is delicious.
쿠키가 있다, 맛있는 이라는 위에서 제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설명드렸던 요 관계대명사를 쓴 문장을 데려와 봤을 때 얘는 지금 뒤에 주어가 빠져 있죠? 얘가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해보면 알아요. 해봐. 이게 될까? There is a cookie is delicious. 거기 쿠키 이게 된다고 보이는 친구는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배워야 돼, 문법을. 지금 한 주어의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동사 형태를 남겨놓는 이상 이 부분이 수식어라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한 주어의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막 이렇게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하지만 비동사와 합치면 생략 가능한다고 배웠는걸요. 해봐, 이게 되나? 쿠키가 있다,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근데 좀 이상한데 원래 그냥 딜리셔스 쿠키라고 하면 되는데 저렇게 이상한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배운 거를 조금 내려놓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일단 생략이 안 된다 이렇게 깔아놓으셔도 좋겠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불가능하구나. 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제 위에 썼던 문장을 그대로 데려온 The man whom my girlfriend loved was handsome, 요런 문장을 가지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잘 째려보다 보면 얘는 생략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이러고 제가 이렇게 주어 표시를 했죠. 그런데 또 주어로 이해될 수 있는 명사가 나오고 내 여자친구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관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뭐야,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왔네 하면은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접속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보이기만 하면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얘네들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속사는 뭘로 알아본다? 이렇게 덩어리로 알아본다 라는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남자인데 내 여자친구가 사랑했던 남자는 잘생겼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괄호를 친 절덩어리가 지금은 수식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그것도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가 보여야지만 생략을 할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소리죠. 한 문장을 더 예시로 들어볼까요? I was afraid. 나는 두려웠다. The punishment. 나는 처벌이 굉장히 무서웠다. That I would get.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처벌이 굉장히 무서웠다 라는 문장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be afraid of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처벌이 무서웠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주어 동사는 살아있고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관찰할 수 있죠.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이 되게 두려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랬을 때 주어 동사가 보이기만 하면은 쟤는 써줘도 된다고, 안 써줘도 된다고? 써주지 않아도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가 있었겠구나 하고 친구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는 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써주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나는 처벌이 두려웠다. 내가 받을지도 모르는 처벌이 두려웠다 하는 식으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자주 생략이 됩니다. 기호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다라는 거는 which이던, 적지 말아요 아직은, 대시던 아니면 whom이던 이런 형태를 썼던지 간에 주어 동사는 살아있고 목적어가 죽어있는 형태를 썼다는 소리죠. 자, 이랬을 때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나오지 않아도 접속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때문에 쇽쇽쇽 이렇게 지우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됩니다. cookie I made. 내가 만든 쿠키. 이런 식으로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혹은 뒤에서 배울 관계부사 같은 것들이 생략된 형태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쏙! 얘를 좀 키워서 명사 뒤에 주어 동사. 해석은 웬만하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은 웬만한 N간치 문장들은 다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수식어 자리여야 한다는 것도 좀 잊지 말아주셔야 되고요. 예문들을 몇 개 적어놓고 이제 실제로는 문장 안에서 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거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예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좀 길죠? 자,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머리를 싸매서 해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저한테 이제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눌렀지? 봤을 때
자, 이제 whether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아마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부사절일 때는 이든 아니든인데 얼핏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아직은 명사인지 부사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주어 동사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 접속사는 일단 덩어리로 알아본다도 중요했지만 주어 동사를 찾아서 때려박는다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whether절에 걸려있는 환경이라는 명사를 찾았는데 어라! 또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오는 형태가 관찰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 얘가 수식어구나 하고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해석은 그들이 사는 환경이 이득이 될 것인지 혹은 아닌지는 이라고 여기서 딱 이렇게 끊기게 되는 whether절이 관찰이 되죠. 바로 동사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주어고 뭐뭐인지 아닌지로 번역하면 되겠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닌지는 기후에 따라 다르다 혹은 기후에 달려있다. 기후에 의존한다 라는 3형식 문장으로 알아보셔도 좋고 이렇게 끊어놓고 1형식으로 알아봐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저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재빨리 수식어 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덩어리로 간주할 것이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뒤에서 배울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인데 일단은 제가 그냥 의역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면서 유럽을 여행하면서 자, 나는 팔아제꼈다. 나의 소중한 belonging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친구들은 주석을 좀 적어볼게요. 자, 원래 belong to 하면은 어디에 속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끔씩 belonging이라고 이렇게 명사 형태를 써주는 게 있어요. 속해 있는 것이란 뜻에서 소유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소유물 혹은 재산,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 나는 나의 소중한 소유물들을 팔아제꼈다. 낯선 이들에게 팔아제꼈는데 어라?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관찰이 되네. 내가 만난 낯선 이들 이렇게 바로 주어가 동사는 명사 뒤에서 앞으로 꽂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길을 따라서 만났던 낯선 이들에게 내 소중한 소유물들을 팔아제꼈다 라는 문장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어만 빠져있고 주어 동사는 살아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만 가능할 것이며 해석은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꽂으면 되는구나 라는 걸 관찰하시고 자, 이제 좀 불편했던 거를 하나 해소할 것인데 원래 막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런 얘기를 못 들었던 친구는 조금 스킵을 하셔도 좋아요. 하나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점점점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쉽게 말해서 The thing which was present for my birthday. 그러니까 어떤 것인데 내 생일을 위한 선물이었던 그 어떤 것은 돈이었다. 이런 간단한 뇌 빠진 문장을 하나 써보면 옛날에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주격 플러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랑 합치면 생략이 가능하다 했는데 해보면 선물 이렇게 명사가 중복되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제 옛날에 어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냐면 내 생일을 위한 것이었던 그 어떤 것은 돈이었다라는 이런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내 생일을 위한 어떤 것이었던 그것은 돈이었다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이미 하고 왔어요. 긴 형용사는 수식어 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민다. 그래서 딱히 저 사이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비동사 뒤에 남아있던 보어가 형용사이고 긴 경우에만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책에.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석대로도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는 뒤에가 형용사구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뒤에가 형용사구, 지금처럼 길게 나온 형용사구일 경우에만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는데 굳이 그냥 긴 형용사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기를 그냥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격에서만 가능하구나. 주어 동사가 다 살아있는 형태인 이렇게만 아셔도 되는데 이제 가끔씩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서술형이나 어법 선택형 문제로 내는 좀 고약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내가 그런 학교 해석한다 하면은 꼭 선생님한테 오셔서 이거를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이 개념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형용사절 단위에 해당하는 개념은 요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소유격 형용사. 자, 관계 소유격 형용사
이 말은 한 번도 뭐 원래 영어를 공부했던 친구일지언정 들어봤을 확률이 없을 거예요. 왜냐? 선생님이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명칭만 내가 만든 거고 원래 어법책이나 천의문책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개념이 엉키고 혼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관계 소유격 형용사라는 이름으로 써줄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먼저 이해를 도모해 볼게요. I learned. 나는 배웠다. English를 from 성환T. 성환쌤으로부터 배웠다. 근데 his hair seemed 보였다 to disappear soon. 곧 사라질 것처럼. 그런가? 나 아직 많은데? 라고 해볼게요. 똑같아요. 위에서 관계대명사의 탄생을 봤던 것처럼 and로 이어진 두 문장이 있고 지금 성환쌤이라는 선행사, 미리 나와 있는 명사가 뒤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행사가 대명사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야 합니까? 아, 저걸 소유격 형용사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잘 눈에 담아주세요. 옛날부터 저는 저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소유격 대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얘가 문장 안에서 하는 기능은 그의 머리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정식 명칭은 소유격 관계 형용사가 맞잖아. 그러니까 소유격 형용사가 맞는 거잖아 저건. 근데 이제 막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저게 근데 왜 대명사예요? 형용사 아니에요? 이렇게 막 질문했다가 그땐 체벌이 허용됐었거든요. 너 나와 퍽퍽퍽퍽 이러면서 볼기짝을 거의 한 20대 넘게 맞은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내가 선생이 되면 이건 꼭 형용사라고 가르쳐야지 라는 내 한이 서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 형용사야. 쟤는 형용사라고. 아, 나는 영어를 성환쌤으로부터 배웠는데 근데 그의 머리는 곧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라는 문장에서 쟤도 두 개가 저 his가 반복되는 게 싫어서 두 개를 합쳐줄 겁니다. 뭘로? 관계 소유격 형용사로. 뭐라고? 관계 소유격 형용사로. 저 두 개를 합친 형태는 뭐냐? whose라는 형태로 나올 것이에요. whose hair seemed to disappear soon.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whose 안에 들어간 게 그리고 선행사의 라는 관계 소유격 형용사가 합쳐진 형태다 라는 걸 잘 관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앞에 문장도 이어서 이렇게 조금 써볼게요. I learned English from 성환T. 자, 나는 영어를 배웠는데 성환쌤으로부터 배웠다. 이걸 해석할 때 그리고 그의 머리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지만 저희는 지금 형용사 절덩어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는 형용사 절덩어리는 수식어 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꽂아주는 형태를 가지죠. 자,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환T로부터 배웠는데 그의 머리가 곧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성환쌤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형용사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도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한 문장 더 들어보겠습니다. 워먼 졌다고 그랬으면 어떡해. 워먼 was pretty. 그 여성분은 예뻤다. 근데 나는 liked her dog much. 나는 그녀의 개를 되게 좋아했다 라는 문장을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 친구도 더 woman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and로 이어진 앞문장과 뒷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선행사 woman이 소유격 형용사로 반복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예뻤는데 나는 그 여자의 개가 되게 좋았다라는 문장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 소유격 형용사를 써서 바꿔줄 건데 자,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사절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 선행사 때문입니다. 선행사가 뒤에서 반복되는 게 싫어서 합쳐준 게 관계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행사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whose를 엿다 써줘야겠죠. 왜? and랑 her를 합쳤잖아 지금. 자,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소유격 관계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상태로 항상 문장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 그녀의 개고 짧은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앞에서 뒤로 가까운 자리에서 붙여줘야만 하죠. 수식어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있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이 형용사를 이렇게 whose로 데려와서 생 이별을 시켰잖아. and랑 합쳐서. 자, 그럼 얘가 꾸며주던 명사는 그럼 저 멀리 뒤로 그냥 이산가족 마냥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할까? 가 아니라 자, 형용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 형용사가 꾸며주던 명사도 같이 따라올 거예요. 그녀의 개인데 그녀의 개를 내가 많이 좋아했던 그 여자는 pretty, 예뻤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 소유격 관계 형용사는 지금처럼 형용사만 뚝 떼우는 게 아니라 걔가 꾸며주던 명사까지 같이 떼우는 형태로 만들어지는구나. 자, 모양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도 원리를 잘 이해해두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간 건 여자인데 그리고 그 여자의 개를 내가 좋아했던 그 여자는 예뻤다 라는 이형식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희는 여전히 형용사 절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이 whose가 꾸며주고 있던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써줘도 되지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를 이렇게 앞으로 또 같이 떼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 형태일 수는 있다. 그러나 원리 자체는 간단하다. 형용사는 명사랑 생이별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잔데 그녀에게를 내가 좋아했던 여자는 예뻤다 라는 문장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기호로 정리를 해보면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공통적이고, 자, whose, 그 선행사의 명사 to, 그러니까 두 번째 명사가 관찰이 되죠. 성환쌤인데 그의 머리는, 여자인데 그녀의 개는, 이런 식으로 명사 to가 동사하는 혹은 명사 to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는 게 소유격 관계 형용사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형용사라고 했을 때 이 소유격 형용사는 문장에서 수식어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뒷문장은 어법상으로는 완전하나 의미상으로는 뭔가 좀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머리는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뭐지?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다 사라진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의 머리라고 해줘야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연습 문제 하나를 좀 내보겠습니다. 짠! 짠!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관계 소유격 형용사의 차이를 좀 물어볼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잠깐 멈춰놓고 해석도 좀 해보고 모르는 단어도 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나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되었지? 자,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ied, 수정된 organisms, 생물체 혹은 유기체, 그러니까 줄여서 GMO라는 것은 자, refer t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다. 나타낸다 혹은 언급한다, 가르친다, 음식을. 그 음식이란 뭐냐면 하고 이제 which를 써야 되게 whose를 써야 되게 하는데 이제 조금 약간 뇌가 탈부착이 가능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빼고 사는 애들. 사물이다, which 막 진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그게 아니라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얘는 관계 대명사고 얘는 관계 소유격 형용사란 말이야.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왔니? 소유격 형용사만 빠져있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대명사가 빠지면은 뒤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빠지는 것이고 소유격 형용사는 문장은 완전하지만 뭔가 의미가 싶은 상태의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DNA들이 수정되었대요. 뒤에 빠져있는 명사 자리가 딱히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으로 가봤을 때에도 음식을 나타내는데 그 음식들의 DNA가 수정된 음식을 언급한다라는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관계 소유격 형용사가 쓰여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음식인데 그거 음식의 DNA가 수정된 음식을 나타낸다. 방식으로 수정되었는데요. 자,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된 음식을 나타낸다라는 형용사절로 관소형을 써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자, 어드마이어 몰랐으면은 양심껏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시도해 볼게요. 어드마이어, 존경하다, 높이 우러러보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벌써 해석이 이상해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나는 나는 그 사람의 것이 아마 이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기도 하고 admire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대명사를 쓸 것이고요. 사람인데 내가 존경했던 그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어왔다. 자, 원을 하나다라는 식으로 사물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사람을 지칭할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미의 한 사람이라는 해석으로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걸 꼭 숙지해 주세요. 내가 존경했던 사람은 항상 한 사람이었다. 자, 여기에서는 행동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남들한테 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whose일 것인데 해석을 해서 확인 사살을 하면 됩니다. 사람인데 그 사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남들을 위해서 라는 형용사절을 잘 관찰할 수 있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쓰게, 관계소유격 형용사를 쓰게 이런 것도 문제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정말 간단한 원칙이지만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순간 뒤에서 명사가 하나 빠진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숙지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선택형, 그러니까 강의에도 선택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막을 띄워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다, 낯설다,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원래 뭔지 잘 몰랐다 하면은 이 부분은 스킵하고 제가 가라고 자막에다 따라 놓은 저 부분으로 가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희가 알아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에도 관계 소유격 형용사든 관계대명사든 한 번쯤은 설명을 다 들은 적이 있어요 하면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같이 좀 들어보세요.
관계 소유격 형용사에는 저렇게 whose라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가 더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bought a book. 나는 책 하나를 샀고 and the title. 제목이었는데 of the book was How to Survive in 입시. 야씨, 입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한번 해볼 텐데 a book이라는 명사가 일단 보이고 and로 이어진 뒷문장에서 the book이라는 형태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선행사가 반복됐으므로 벌써부터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데 지금 of라는 전치사 안에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어떻게 살아남는지 입시에서 였던 책이죠. 다시 뭐라고? 그 책의 제목이 선행사의 제목이 바로 어떻게 입시에서 살아남는지였던. 얘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일종이다. 왜? 무엇의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 책의 제목이래. 물론 its title 이렇게 짧게만 써줘도 되지만 가끔씩은 저렇게 of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소유격 형용사를 뒤로 두 단어 이상의 형용사로 표현해 줄 때도 있죠. 그 책의 타이틀이 입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떤. 이 경우에도 관계 소유격 형용사를 써줄 수 있어요. 뭐라고? 관계 소유격 형용사를 써줄 수 있다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빡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물론 우리가 직관적으로 쓰면은 그래 and랑 the book 대명사를 합쳐서 일단 which를 쓸 수 있겠고 and랑 the book을 합쳐서 그 다음에 이 which를 가지고 있었던 of라는 전치사까지 써주고 그 다음 뒤에를 그냥 쓰는 건가? The title was How to Survive in 입시 이렇게 쓰는 건가? 했을 때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법상으로 딱히 저것도 맞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오지 않으니 저는 그냥 X 표시하겠습니다. 왜냐면 봐봐, 위에 있는 소유격 형용사는 지금 길었어, 짧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줬지. 짧았기 때문에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줬잖아. 근데 지금 of the book이라고 길어진 소유격 형용사는 명사를 어디서 어디로 꾸며주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그럼 저 of which로 이렇게 합쳐진 형태에서도 빗금을 잠깐 풀어볼게요. 지금 and of the book이 합쳐져서 of which가 된 형태잖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선행사 A, 그러니까 그리고 그 책의 라는 뜻이잖아요. 즉 얘도 소유격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거야. 이 책의 뭘 꾸며주고 있었어? 그 책의 제목이죠. 제목. 자, 타이틀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분이 끊겼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콤마를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문장에서는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어떻게 입시에서 살아남는지였던. 다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나는 샀다 책을 그 책의 제목이 자 이렇게 which가 가르쳐주는 거는 이 안에 book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를 지칭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입시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였던 책 이런 식으로 관계 소유격 형용사절의 두 번째 형태를 보고 계신다 라고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두 번째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There was a team, 사커팀, 축구팀이 있다. And the fans, 팬들인데 of it, 그 팀의 팬들은 were highly, 자 높게라고 번역하면 총 쏴버릴 거야. 안 돼. 지금 있어 총이 여기. 자 매우 aggressive, 공격적이었다. 쥐 하나 썼다. 매우 공격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and로 이어진 뒷문장에서 자 저 사커팀이라는 선행사가 그 사커팀의 팬이라는 식으로 관계 소유격 형용사를 쓰고 싶은 형태로 변해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써준다고? 관계 소유격 형용사를 써줄 것인데 이 모양을 합쳐서 우리는 of which라고 쓸 것이다. 그런데 이 of which, of it이 꾸며주던 거는 팬이었기 때문에 그 팀의 팬이었기 때문에 더 fans를 앞에다가 꽂아주고 뒤에 문장을 그대로 쓰는 형태가 관찰이 될 것이다. The fans of which 라는 문장으로 만들어지죠. There was a soccer team. 자, 축구팀이 있었다. 그리고 그 팬들인데 축구팀의 팬들은 매우 공격적이었다라는 문장이 관찰이 되는 것이죠. 자, 저렇게 The fans of which를 하나의 접속사처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자, of which라는 소유격 관계 형용사가 꾸며주는 게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아름다운 어순이 돼서 저런 모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축구팀이 있었다. 그 축구팀의 팬들은 매우 공격적이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자, 어려우면 풀어 써보면 돼요. 어려우면 풀어 쓴다. 뭔 얘기냐면 which가 관계 대명사잖아. 저 안에 들어간 게 and 선행사잖아. and 선행사. 일단 and를 이렇게 앞으로 빼고 the fans, of까지 써주고 선행사, 팀.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the fans of which랑 and the fan of team이랑 똑같은 뜻이라고. 그리고 그 팀의 팬들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자, 어려우면 지금처럼 풀어 써보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 얘는 어떻게 좀 머리를 잘 따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얘도 기호로서 한번 정리를 시도해 볼게요.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콤마 찍고요. 명사 to인데 그 선행사의 명사 to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게 관계 소유격 형용사입니다. 동사하는 혹은 주어가 동사하는. 그 선행사의 명사 to가 동사하거나 주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꽂아주죠. 선행사의 제목이 How to Survive in 입시였던 그 선행사의 팬들이 매우 공격적이었던. 혹시 모르니까 선행사의 명사 to가 동사하는 혹은 주어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완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제 선생님이랑 실제로 수업을 할 때는 저 형태를 응용해서 쓰는 관계대명사의 수량 표현이라는 것도 다루게 될 겁니다. 미리 조금 익숙해지라고 이런 개념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느덧 마지막 형용사 절덩어리에서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소유격 형용사, 마지막 우리가 형용사절로 정리할 관계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관계부사라고 써주시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했어? 안 했지. 지금 보기만 하고 있어. 분명히. 그치? 그냥 보기만 하고. 이 사람 또 이러네. 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름이 붙는 원리를 숙지한다고 하였는데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가 뒤에서 대명사로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걸 합쳐서 만들어준 녀석이죠. 또 반복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앞에 있는 쿠키가 대명사로 반복되는 거 이상하지 않다 이거야. 명사는 대명사가 될 수 있지. 자, 관계 소유격 형용사까지도 어떤 막 남자, 여자 막 이런 선행사가 막 사람이나 사물이었을 때 그 남자의, 그녀의 혹은 오브이치까지도 그 책의, 그 팀의라는 식으로 전치사랑 이렇게 합쳐줘서 혹은 그냥 소유격 형용사 형태로 형용사로 쓰는 것까지 이상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렇게 저렇게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근데 부사? 명사가 부사가 된다고? 여기에서 물음표가 한번 뜨셔야 조금 원활한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도 옆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room escape 카페. 방탈출 카페가 있다. 해봤니? and we enjoyed the game. 방탈출 게임을 즐겼다. in it. 그 안에서. 야, 저기 방탈출 되게 재밌었어. 그지?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는 문장인 것이죠. 했을 때, 자, 방탈출 카페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겹죠? and라고 이어진 문장에서 저 방탈출 카페가 it이라는 대명사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nd랑 it을 합쳐서 뭐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관계? 대명사지 뭐 부사야. 그러니까 위에 관계부사 써있다고 이걸 관계부사라고 하면 어떡해. 일단 출발은 관계 대명사에서 출발할 겁니다. 관계 대명사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and랑 it을 합쳐주고 저 room escape 카페는 사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which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 room escape 카페는 뭐냐면 우리가 즐겼던 그 게임을, 그러니까 방탈출 게임을 즐겼던 room escape 카페다. 그 안에서 라고 이는 남겨주셔야 돼요.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in의 존재가 포인트예요. 왜? 이제 which라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썼으면 관계 대명사라는 말뜻 자체가 뒤에서 대명사만 데려왔다는 소리잖아. 명사를 데려왔기 때문에 뒤에서는 명사 빠진 자리가 무조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저렇게 전치사를 남겨줘야만 명사가 빠진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막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진리 아닌 진리는 관계대명사를 쓰면 명사가 빠지는구나. 지금 명사가 빠져있는 자리가 전치사 뒤의 자리죠. 왜? 앞전 둘치 항상 명사 앞에 두는 말인데 전치사가 허전하게 비어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볼 땐 자연스럽지만 요 전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슬프고 헛헛할 것입니다. 왜? 항상 명사랑 동고동락 같이 이제 소울메이트 마냥 붙어 다니던 녀석이 지금 관계대명사를 만들겠답시고 이렇게 서울 갔어. 상경한 거야. 그럼 혼자 남겨진 이 이는 슬퍼 안 슬퍼? 슬프고 섭섭하고 서운하겠죠. 때문에 명사가 이동한 걸 따라서 이 인도 같이 이동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저렇게 물론 써주는 것도 법상 틀린 형태는 아니지만 인도 웬만하면 이렇게 명사 따라서 갈 거예요. In which we enjoyed the game 이라고 저렇게 전치사까지 앞으로 보내줬다 이런 말이죠. in이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허전해. 그래서 이 앞으로 in which라고 보내줄게.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관계 부사의 탄생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관계 부사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조금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하자. 이 녀석이 관계 부사인데요. 왜 관계 부사냐 하면 이 안에 들어간 것들을 다 펼쳐서 보면은 and, in, it이죠. and, in, it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것들을 지워보고 맨 위에 문장이랑 밑에 문장이랑 차이를 보면은 and랑 in, it이랑 합쳐서 지금 저 문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and랑 in, it을 합쳐서 저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 we enjoyed the game은 뒤에 남아있는 형태인 것이죠. 요렇게요. 그랬을 때 이게 뭐라고? 관계 부사라고. 뭐라고? 관계 부사. 왜냐면 저 in, it은 문장 안에서 우리는 게임을 했다. 그 방탈출 카페 안에서 게임을 했다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전명구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 부사의 탄생은 명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잦죠. 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있던 명사만 데려오기가 헛헛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랑 관계랑 합쳐줘서 만든 게 관계 부사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잘 관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뒷문장에서 부사를 데려왔네. 때문에 뒤에서는 주요 성분이 빠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딱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요 성분이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왜? 부사는 무조건 수식어잖아. 완전한 문장이 성립할 것이다. 완부 빠지지 않은 어법상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것이다. 주성분이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것이다. 왜? 뒤에서 부사만 내려왔기 때문이다. 라는 걸 잘 관찰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 in which라는 형태를 썼는데 선행사가 장소다 하면 이거를 where이라는 형태로 쓰기도 한다는 거를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행사가 장소면 where이라고 쓰기도 한다. 이게 관계 부사의 탄생이다. 자, 그래서 먼저 기호로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며 선행사가 장소면 일단 where를 쓸 수 있다. 더 있는데 예문 한번 더 들고 쓸게요. 그 다음에 뒷문장에서는 부사만 데려왔기 때문에 딱히 문장 성분이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I loved our summer vacation. 나는 우리 여름방학을 정말 사랑했어. And we met each other during summer vacation. The vacation. 이렇게 쓸게요. 우리는 서로를 만났지. 그 방학 동안에. 졸라 로맨틱하네. 자, 나는 그 여름방학을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만났다. 그 여름방학 동안에 라는 식이죠. 그래, 뭐 처음 배우는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순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and랑 summer vacation이라는 선행사가 명사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which라고 먼저 쓸 거예요. which we met each other during 이렇게 전치사가 남아있어야 뒤에 빠진 명사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관계 대명사를 쓰면 항상 뒤에 빠진 명사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것만 남겨주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during which 이렇게 쓰죠. We met each other.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뭐로 알아볼 것이다? 관계 부사라고 일단 알아볼 것이며, 자, 요 안에 들어간 말을 써보면은 and during it 그리고 그 여름방학 동안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 자, 그러면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의문사절도 되지만 여기선 관계부사로 쓰이는 when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we enjoyed the game 이렇게 써줄 것이다.
이런 형태로 관계부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한 번 더 관찰을 할 수 있었다. 정리를 해보자면 관계부사, 자 선행사가 부사로 반복되는 경우는 전치사 안에 들어가 있을 경우다. 그래서 출발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온다. 자 선행사가 장소면 where를 쓰고 지금 시간이면 when을 쓰고 예문은 들어드리지 않았지만 이유면은 더 reason이면은 why를 쓰기도 해요. 자 방법이면은 how라는 접속사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밑에다 끌어서 how는 안 된다 라고 써주세요. 는 안 된다. how는 이런 역할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서 자 옆에다 적어도 좋고 밑에다가 이어서 적어도 좋습니다. what과 how는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한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what과 how는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옷이 계속 바뀌는 마법. 제가 오늘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좀 뻗어 있다가 괜찮아지면 강의를 다시 찍다가 또 뻗어 있다가 이거를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안 물어봤다고? 자, what이랑 how는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한다라고 적힌 게 이제 왜 배우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온 개념이냐면 이제 관계 대명사 뒤에서 대명사를 데려와서 형용사절 역할을 수행하는 요 녀석들이 지금 보면 which, who라는 형태를 쓰고 있죠. 그리고 방금까지 정리를 했던 관계 부사라는 친구들도 where, when, why 뭔가 익숙한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좀 문장을 써놨는데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 형태들을 정리할 때는 명사절 파트에서 배웠어요. 명사절이라는 거는 그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소리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who라는 접속사는 이렇게 명사 덩어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인데 내 파트너가 될 누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문장이죠. 이렇게 얘가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으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이 녀석의 품사는 명사고 우리가 앞에서 의문사절이라고 정리를 했던 형태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형태여도 자리에 따라 다르다. 이것만 이해하면 영어는 이제 확실히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형태를 외워놓고 패는 게 아니라 같은 형태여도 얘가 지금 중요한 자리 역할이 아니라 수식어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식어 자리에서 등장하는 who는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즉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형용사절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이거죠. 같은 형태여도 얘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자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이지만 명칭도 다르고 어법상의 기능도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방금 제가 얘기했던 who, which, where, when, why 같은 경우는 명사 덩어리로도 형용사 덩어리로도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게 형용사절 문장에서 수식어 자리에서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제 what이랑 how는 어떻다고?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명사 덩어리, 즉 의문사절이란 형태로만 기능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왜? 어법에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문장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뭐야? 왜 자주색이야? The thing, 무엇인데? 어떤 것인데? That I like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은 오직 money, 돈이다 라는 문장을 봤을 때 선생님 이제 보여요. 저거는 관계 대명사군요. 목적어가 뒤져 있고 이제 뒤에서 앞으로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 자리에서의 관계 대명사다. 이게 보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that도 명사절로 쓰일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부르짖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지만 얘는 지금 중요한 성분 자리가 아니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문장에 맨 앞에 나온 명사가 주어다. 그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전부 수식어다. 이게 지금쯤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t이든 who이든 where, when, why든 저렇게 명사 자리에서도 수식어 자리에서도 번갈아 쓰일 수 있는 반면에 대시 지금 쓰일 수 있는 것처럼 what은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The thing what I like most is only money. 자, 이거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정신 나간 문장이 돼요. 왜? what은 뭘로만 기능한다고? 명사 덩어리. 명사는 수식어에 못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주어가 2개 달려있는 말 그대로 대가리가 2개 달려있는 사람이 탄생한 것이다. 자, 이러면 심히 아름답지 않을 것이며 이제 사람의 머리를 수술을 해서 하나를 떼줘야만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what 같은 경우는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수식어 자리엔 못 들어가며 지금 같은 문장은 틀린 표현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숙지를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what은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고민을 해보니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한다 했잖아요. 머리를 하나 지우는 잔인해라.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지워서 what만 남겨두면 what만 남겨두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이건 또 괜찮은 문장이 된다 이거예요. 왜? 머리가 하나 없어졌잖아.
그러면 온전히 what만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이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은 오직 돈이다라는 이상할 게 하등없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what은 단독으로 명사 덩어리로 기능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또 예전에 어법을 정리하시던 선생님들께서 창의력을 발휘하신 거예요. 야, 잘 생각해보니까 지금 더띵 대시랑 what이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뭔 얘기냐면 자, 밑줄을 좀 없애봅시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앞에 더띵 대시를 합쳐서 what이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나 참. 자, 그래서 what에는 또 어떤 이름이 붙기도 하냐면요. 자, 여기 앞에다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이름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안에는 더띵이라는 선행사도 들어가 있고 무엇 어떤 것이라는 그다음에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도 들어가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엇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절덩어리가 탄생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저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니 선포관대니 뭐니 막 별다줄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걸 명사덩어리로 인식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무엇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앞에서 다 정리했잖아. 무엇인데 동사는 혹은 무엇인데 주어가 동사는 이렇게만 알아봐도 괜찮으나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What I saw in the sky was 이렇게 나오고 birds. 뭐가 맞을까요? 선생님 명사절은 저희가 단수 취급을 하기로 했는데 뭔가 뒤에가 birds니까 또 복수를 써야 될 것 같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were예요. was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게 실제로 what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보는 듯해요. 영미권 사람들도 the thing 이때는 복수죠. things 무엇들인데 that I saw 내가 봤던 그 무엇들은 바로 새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what을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what이다 라는 설명은 완전히 틀린 설명은 아니며 이제 어법이 조금 중요한 학교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둘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he thing that 이렇게 쓰는 표현이 바로 what이다 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도 있겠으나 자, 만약 내가 정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내신 어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그냥 명사덩어리다 라는 설명만 들으셔도 충분하다. 오케이? 자, 비슷한 기능 how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way that I learned English was beautiful. 내가 영어를 배웠던 방식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누가 가르쳤길래? 자, 이 문장도 잘 보면 이제 that이라는 접속사가 수식어 자리에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관찰이 되는데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죠. 왜? 얘는 관계대명사일까? 관계대명사일까?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서 명사를 데려왔다며. 근데 지금 뒤에 빠진 명사가 있어? 없잖아. 내가 영어를 배운 그 방법은 아름다웠다 라는 완전한 문장으로 지금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자, 이 녀석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이제 말하자면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동격대시라고 불리는 대절입니다. 동격대. 선생님 조금씩 과포하고 오고 있어요. 나중에 정리를 할 겁니다. 동격대. 얘는 어법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으로 추상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써놓고 조금 작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쫄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다 이거야. 내가 영어를 배운 그 방식은 되게 아름다웠다 라는 문장인데 지금은 이 동격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문장을 The way how I learned English was beautiful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 된다 틀린 문장이 된다 이렇게 쓰면 퍽퍽퍽 맞는다. 자, X입니다. 왜? how는 무슨 덩어리로만 기능한다고? 위에서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제가.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저렇게 how라는 명사절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관찰하면 된다 안 된다? 쌍주어가 된다. 머리가 두 개. 자, 얘도 하나를 수술로 없애줘야 할 것이며 실전적으로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장이라 하면 이렇게 고쳐주는 것이죠. How I learned English. 내가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는 혹은 내가 영어를 배운 방식은 굉장히 아름다웠다. 얘는 맞는 문장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도 뭐 the way how를 합쳐서 how로 아니 얘는 그냥 명사절이야. 그렇게 알아도 돼. 여기에다가 관계부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이거 명칭만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그 영어 선생님 전국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번 통일 대단합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명사절이라고 인식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명사절. 앞에서 정리를 했었죠. how 주어 동사 하면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인지, 혹은 주어 동사는 방법이라고 배웠던 그 명사절. 정확히 똑같은 녀석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what이랑 how는 뭘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명사 덩어리로만 기능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만 올 것이며 수식어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설명을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형용사절 형태를 정리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업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어서 수업을 따라와 주셔서 고맙고요. 자, 이 파트만큼은 제가 맨 처음에 박았던 것처럼 백지에 쓰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원리를 숙지한다. 자, 대명사를 내려온 녀석들, 소유격 형용사를 내려왔던 녀석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내려와서 관계 부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준 녀석들, 이 친구들만큼은 뼈대를 확실하게 복습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